여러분은 지구의 5대 대멸종에 대해 아시나요?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바다를 넘어서 육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그때 세상은 마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지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잔혹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첫 번째로 기록된 대멸종 사건,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하고도 잔혹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500만 년 전, 지구는 여전히 바다의 시대였습니다. 육지는 황량했고 생명은 대부분 해양에 존재했죠. 삼엽충, 완종류, 극피동물들, 이들은 그 시대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워 보이던 세계는 갑작스레 무너지고 맙니다. 첫 번째 단서는 지구의 대륙, 오르도비스기 말기. 대륙은 대부분 남방우에 집중돼 있었고 특히 고도 대륙인 곤드와나는 남극 근처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대륙 이동은 전 지구적인 기후 냉각을 초래했습니다. 바다의 수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해수면은 약 100m 가까이 하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얕은 바다, 즉 생명체가 가장 많이 서식하던 생태계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바다는 식어가고 생명은 멈춰갔습니다. 삼엽충, 필석, 산호초를 형성하던 조류까지 수많은 종들이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이 얼어붙으면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후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빙하가 녹으며 막대한 담수가 해양에 유입되었고 이는 해양 순환을 혼란시키며 해저의 산소 농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결국 저산소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퍼지며 해저 생태계는 또다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대멸종은 전체 해양 생물종의 약 85%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특히 삼엽충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멸종은 단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진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멸종 이후 생명은 또 다시 살아남은 틈에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해양의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하고 육지로 향하는 생명의 첫걸음이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대멸종은 단지 생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구 진화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생명은 멈추지 않았고 지구는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은 오랜 세월 유지됐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멸종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대봉기 대멸종, 지구 역사상 두 번째 대멸종 사건, 대봉이 대멸종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원인, 과정, 그리고 생명에게 남긴 상흔까지 시간을 약 3억 6천만 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이 시기는 대봉기 후기로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생명의 중심이었고 어류는 진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별명은 물고기의 시대, 턱이 있는 어류, 판피어, 초기 상어와 같은 척추동물이 바다를 지배했고 육상으로는 처음으로 식물들이 숲을 이루기 시작하며 생태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했던 시대도 곧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이게 됩니다. 대봉이 말, 대멸종이 찾아옵니다. 대봉기 대멸종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한 복합적인 대멸종이었습니다. 약 2,500만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멸종 파동이 있었고 이 중 가장 심각했던 시점은 프라스니안 파멘니안 전환기 약 3억 7,5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 전체 해양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산호초 생태계는 거의 전멸했고 삼엽충과 같은 절지동물, 이메페류, 완종류 등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봉이 대멸종은 육상보다는 바다에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는 바다가 지구 생태계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학자들은 대봉이 대멸종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 무산소화.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시기 심해에서 광범위한 무산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바닷속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며 많은 해양 생물이 질식하듯 죽어간 것입니다. 이는 대륙에서 유기물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거나 해수의 대순환이 교란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광합성 식물의 육상 확산. 대봉기 후반, 육상 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고 이는 강을 통해 바다로 영양염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 증식하며 산소 고갈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소행성 충돌 또는 감마선 폭발 가설.
충돌 흔적이나 지질학적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외부 요인에 의한 대기 변화 또는 광범위한 파괴를 가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마선 폭발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자외선을 증폭시켜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대멸종 후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복잡한 산호초 생태계는 회복에 수천만 년이 걸렸고 일부 생물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는 새로운 진화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판피어와 같은 초기 어류의 멸종 이후 현대 조기 어류와 사지동물의 조상들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육상 척추동물로 진화하게 되죠. 즉, 대봉이 대멸종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진화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공허해진 생태계는 새로운 생명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대멸종이 찾아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대재앙이 말이죠.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이번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세 번째 대멸종 사건,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재앙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고생대의 마지막 페름기 말기. 바로 그때 지구 생명의 90% 이상이 사라지는 역사상 최악의 멸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종종 대멸종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생물종의 96%가 사라졌고 바다 생물의 95%, 육상 척추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육상 생태계는 거의 무너졌고 산호초 역시 완전히 붕괴되었죠. 이 대멸종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시베리아 트랩이라 불리는 초대형 화산 활동입니다. 이 거대한 용암 범람은 지금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휩쓸며 약 200만 년 동안 계속된 초화산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방출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기후를 극단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상승했고 전 지구적 온난화가 진행되었죠. 바다의 온도는 최대 8도 가까이 올랐고 깊은 바다에서는 산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해양 무산소화가 일어나며 많은 해양 생물이 질식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10배를 넘겼고 대기 중 유독가스는 산성비를 유발해 육지 생물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더불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바다에서 분출되며 지구 온도는 더욱 폭등했죠. 이 악순환은 지구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호초와 완종류, 삼엽충 등의 생물군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아있는 생명체는 아주 적은 수의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구의 생명계가 초기화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재앙 이후 살아남은 일부 생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중생대, 공룡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진화는 다시 시작되었고 지구는 또 한 번의 생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의 생명은 끝없는 도전과 회복의 순환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 년 전 지구는 또 한 번의 시면을 마주합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말기 지구의 육지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내륙 기후, 강수량의 불균형, 그리고 해안선의 감소로 생물 다양성은 이미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지구 내부에서 무시무시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판게아가 갈라지며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출지대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산 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 화산 활동은 수십만 년에 걸쳐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용암으로 덮었고 지구 대기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됐습니다. 이 멸종은 전체 생물종의 76% 육상 척추동물의 약 50% 그리고 곤충과 식물종에도 큰 타격이 있었죠. 특히 포유류형 파충류 그리고 대형 양서류 대부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전까지는 지구 생태계의 중심이었던 생명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공룡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죠. 이미 트라이아스기부터 등장하긴 했지만 그들은 당시 생태계의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대거 사라지자 공룡은 빠르게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쥐라기 시대를 시작으로 약 1억 3천만 년간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죠. 하지만 공룡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았죠. 백악기 대멸종. 약 6,600만 년 전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 찬 푸른 별이었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이 대륙을 누비고 날개 달린 파충류들이 하늘을 가르며 바다에는 고대 어류가 군림했죠. 하지만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알려진 대멸종, 백악기 대멸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지름 약 10km의 소행성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암석은 시속 7만 2,000km의 속도로 현재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향해 돌진했고 그 결과 칙술루브 충돌구라는 180km 너비의 충돌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전체를 흔드는 100억 개 이상의 히로시마급 핵폭탄이 한순간에 터진 것과 같았죠. 충돌 직후 반경 수천 킬로미터 내의 생물은 순식간에 증발했으며 지구 대기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 먼지, 기체가 퍼졌습니다. 태양빛은 차단되었고 임팩트 윈터가 시작됩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광합성 작용은 멈췄으며 식물은 시들고 초식동물은 굶주렸고 육식동물마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대멸종으로 인해 지구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공룡은 육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익룡과 암모나이트 같은 고대 생물들도 함께 멸종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몸집이 크고 식량의 의존도가 높은 동물들이었습니다. 반면 작은 포유류, 일부 조류, 양서류와 곤충 등은 비교적 빠르게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엄청난 재앙 이후 지구는 다시 한번 진화를 시작합니다. 멸종은 곧 기회였습니다. 공룡의 자리를 대신한 건 작고 눈에 띄지 않던 포유류였습니다. 이들이 점차 진화하며 수천만 년 후 인간이라는 종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의 대멸종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대 대멸종 사건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 우리는 아직 겪지 못한 6번째 대멸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하나의 재앙이 아닌 복합적인 인류 활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로 인해 대멸종이 올 수도 있죠. 또한 인간은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만들어냈죠. 언젠가 전 세계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모든 핵폭탄을 사용하고 전부 멸종하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종들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멸종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의 멸종은 자연의 거대한 힘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멸종은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현재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코뿔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